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입니다. 원내부대표 김재원하고 있다. 오늘 우선 기자간담회에서 신년 시장님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하여 입장 표명한 것에 대한 세종시 예토론문당 의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나누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시장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기자분 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호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 시장의 발언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심히 우려됩니다. 첫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시간 단위로 해석하는 전례 없는 논리를 적용하여 내란 속의 윤석열의 석방을 허용한 논란이 큰 판결입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 최 시장의 발언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국민의 신뢰와 세종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세종시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번 사법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옹호 발언을 한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필요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최 시장의 이번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최 시장은 내란죄로 기소가 됐든 안 됐든 아직은 혐의에 불과한 것이지 내란 수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 정치인들이 국가 원수를 확정법인 양 내란 수괴로 지정하는 것은 예의에도 안 맞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내란 행위 앞에서 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 추정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 시장은 윤석열이 아닌 39만 세종 시민에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명백합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은 물론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계엄 발령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실상 부재했던 국무회의 심의 절차입니다. 계엄법 제2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조건에도 절차적 흠결이 있었습니다. 셋째, 국법상 행위임에도 문서나 부서가 부재했습니다.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국회에 대한 통보 절차 무시입니다. 헌법 제77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실에 계엄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본의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헌법 기관의 병력 투입, 권능 행사 방해입니다. 헌법 제91조 위반입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 어찌 비상계엄 내란 수계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행위가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지방단체장이 내란 혐의를 받은 자에게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자님부터요. 네, 군수사님을 선명합니다. 지금 그 용어 선택을 옳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판결 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 수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판결 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그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 판결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 전체의 뜻인지 우리 의원님 뜻인지 그 민주당 그 중앙당이든 그 시당이든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송영아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 시장의 발언을 왜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최 시장님께서 옹호 발언하신 것 자체가 무죄 추정 원칙을 근거로 드셨습니다. 네, 현장에 혹시 계셨을 수도 있는데, 네, 앞서서 제가 기자회견문에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행위 자체가 무죄가 아닌 유죄에 지금 해당이 되고 단지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상계엄 이 상황 자체를 내란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일단 답변 먼저 또 드릴게요.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내란 수계 혐의가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뭐 의견이 분분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근거 조항을 계속 그 법령에 따라서 워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끝으로 입장은 어떤 입장으로 이렇게 발표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처럼 여기 뒤에 계신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다 같은 동일한 생각이었고 예, 우리 그런 입장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헌재에서 네. 판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그 확정적으로 유죄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반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 기자님께서는 이게 지금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헌재 결정이 안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이 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헌재 결정이 현재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내란 수계든 뭐 내란을 했든 안 했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내란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범위에도 맞지 않는 거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헌재에서도 결정이 안 되는 거고 판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형사건이잖아요. 왜 헌재를 하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최민호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발언에 있는데요. 추진의 원칙에 네, 아직 그 원수가 확정범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확정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필요하세요? 확정범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순열 의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계시다고 하니까 잠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괜찮을까요? 저는 그 내란 수배에 관련된 용어 말고요. 지금 진민소 시장님께서 지난번 SNS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맞는지 지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탄핵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무죄, 즉 죄가 있다 이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예외로 든다면 민사소송과 탄핵 그리고 징계 처분에 있어서는 죄라는 단어가 성립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민사소송과 탄핵 그리고 징계 처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고 그 이유가 개혁을 선포했기 때문이고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이 청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병의를 통한 판결만 남았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은 예외입니다. 아니요. 나중에 다른 질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해요. 네, 권준기 의원님. 네. 네, 이세준 의원이 보내줍니다. 셋째, 정치적 중립 위반 준수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네. 내란 옹호죄로 보인다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건지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맨 끝에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고소나 고발을 할 생각 있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헌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민호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립성을 훼손한 부분으로 이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진단이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고발을 할 것이지. 이것은 저희 차원에서 고발을 할 정도의 사안은 예.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발언한 것 자체는 최민호 시장님으로서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떤 고발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이제 의회 차원에서 하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 혹시 이후에 민주당은 어떤 뭔가 계획이 따로 있나요? 이후에 구속 취소되고 나서 집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비상경과 뭘 같이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세종시 의회 차원의 의원님들은 피켓팅을 빠르면 내일 오전부터 시작을 하고요. 야간에는 장애 집회를 계속 인용이 될 때까지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소는요? 장소는 현재는 나성동 쪽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관위 최종 신고된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신고 장소는 확인된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집회 장소는. 지금 금요일마다 비상행동이라고 시민단체가 예. 주도하는 집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결합해서 하는 건 전혀 없나요? 저희는 이제 매일 진행이 거의 매일 될 건데요. 만약에 동일한 일정이 겹친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시민단체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좀 다시 확인차 좀 질문드린데 이 최민호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견을 할 생각은 현재는 없다. 현재 그렇게까지 깊게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더 만약에 고발을 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판단을 해본 이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까지는 그 상황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주민소환제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쪽 내부 안에서 지금 논의가 된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은 이렇게 혁신당처럼 주민소환제든 뭐든 좀 구체적인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원내 대표로서 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가 않고 시당이나 당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그 답변을 얻죠? 지금 질문하신 거는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당에 누구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시당에는 이제 시당 위원장님도 계시고 더 크게는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받고 진행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네. 예, 또 다른 얘기는 제가 안 드리고요. 그 여론조사를 네. 예, 물론 여론조사 업체가 다양합니다. 민주당 피친부 성향이 있고 보수 성향이 있고 또 보통 성향이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여론조사가 반대 찬성이 얼마나 되며 또 세종 시민들의 해서는 반대와 찬성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세종시에 대한 반대가 많으면 또 찬성이 많으면 그거에 대한 그 시의원의 입장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전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복기해 보자면 이 건에 대해서 세종 시민의 여론조사를 찬성 반대에 대해서 했느냐 그 질문으로 탄핵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아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 세종 시민의 찬성 반대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가라는 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나오잖아요. 경상도는 어느 업체가 한 것이 경상도는 얼마 정도 되고 네. 전라도 쪽에는 얼마나 되고 충청도 지역 얼마나 되고 강원도 얼마나 되고 경북 전국, 이런 전국. 쪽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세분화해서 세종 지역에 대한 것은 세분화했을 때 공통적으로 네. 찬반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 찬성이 많으냐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셨느냐 얘기죠. 그거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한 그거에 대한 견해 좀 말씀 좀 해주십사는 거죠.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세종시 것만 따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고요. 혹시 의원님들 중에 세종시 것만 따로 분석해 보신 의원님이 계실까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답변이면은 그 전체 세종 시민을 대표할 만큼의 표집 숫자로는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유의미한 부분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저 여론상에 나오는 것이 방송이라 보편적으로 보시면 진보 성향을 했을 때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도 지역이 대부분의 50%가 넘었다. 또 비슷비슷하다. 뭐 이런 것이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지금 몇 살이십니까?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네, 그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기본 상식이죠. 그거는요. 기본. 왜 그러냐면 세종 시민이 얼마나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원이라면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래야 이런 데서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대해서 조사된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판단에 대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에 관한 질문 아니 그것은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에서 민주당 쪽의 의원님들께서 우리는 반대를 통계치는 나중에 그거는 지금 기자회견 그 정도 기본 없이 어떻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십니까? 별도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된 질의 응답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현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오로라 실명의 최민호 실장의 기자 간담회로 간담회로 비춰지기는 됐는데 그때 오늘 기자들을 좀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 내놨었는데요. 공교롭게 기자들이 많이 있는 바람에 이제 간담회는 진행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왔는데 그분이 얘기했던 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내란 수계냐, 내란 몰두머리냐,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거 용어 선택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예의도 좀 안 받고 용도 그대로 나왔는데 품격이 시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보십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최민호 시장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이 정확한 워딩은 내란죄로 기소가 됐든 안 됐든 혐의에 불과하고
국가 원수를 확정 범인양 내란 수괴로 지칭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게 말을 좀 품격 있게 하자 이런 것까지 이제 제가 어디건 거는 뭐 이렇게 내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적 중립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 중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그 말을 포함하여 그렇게 얘기한 게 비춰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그 공개적인 그 서원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거는 누구 생각입니까? 비춰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고 단정을 해준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죠. 그리고 지금 헌재의 내란은 빠져 있잖아요. 그죠? 헌재에서도. 네. 민주당이 그것까지 같이 물고 들어졌다가 뺐어요. 그거를. 그죠? 그런 걸 갖다가 내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봤을 때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것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고발 말고 고소를 오세요. 당사자가 있어야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될 거 아니고요. 고발을 해가지고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말고 진짜 싸우려면 고소를 하세요. 오늘의 저희의 기자회견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소보다는 고발보다는 고소가 낫겠죠? 책임은 져야 되니까 누군가. 답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오늘 기자회견은 최민호 시장님, 세종시를 대표하는 최민호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반론을 하는 자리이고 고소 및 고발이나 이런 거를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직은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뭐 지금 확정 1심에서 판결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 법제자 전부 다 해서 계속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기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기자분들이 그런 얘기 안 잘해.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로가 품격 있게 예의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의를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재 그 내란죄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한다라는 것을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란죄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내란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내란을 주도했던 분이라고 얘기하든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최민호 시장은 저희 세종시 시장입니다. 우리 39만 세종 시민을 대표하고 계신 분이 지금 과거에도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치적 중립 일부에 대한 논란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소를 하세요. 고소를. 그런 부분에서 어느도 같은 표현을 또 시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심각하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갖게 된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고소를. 네, 그러면 어떤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되면은 판결을 해줄까? 한번 이병기 기자님, 네. 그래서 주거지 건이 이제 내란 이 부분에서 무죄가 확정이고 뭐 유죄 확정이고 이 부분들이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지금 따질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도. 그래서 그 부분보다 그냥 지금 워딩을 말씀하시고 그 오늘 오전에 최민호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시민의 정서를 뭐 어긋났다든지 이런 부분들 나온 것 중에 그러면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내란은 뺍시다. 지금 복잡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 정서에 어긋난다고 보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해왔네 이 질문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유감을 표하는 거고요. 그 시장님이 그 바람직하다라고 표현해 시장님의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행에 좀 더 신중하시고 예의와 품격을 항상 존중하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당신 또한 예의와 품격을 분명히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탄핵소추 안에 내란죄가 빠졌습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의원님들께서는 내란 수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 또한 우리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어떤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만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세 번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서울에 매주 올라가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내란 수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장성 기자님을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쎄 아침에 10시 갑자기 우리 시장님이 기자회견 간담회 비슷한 거 하는 것 같은데 저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른 언론 기자분들이 기사 쓴 내용을 대충 봤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속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한 바람직한 그 워딩 들어간 거고 지금 우리 다른 기자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헌재에서 그 인용될 것인지 각하될 것인지 이걸 안된 상태고 그다음에 뭐 내란 우두머리니 내란 수계니 이거는 형사적으로 지금 별도로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시의원님들은 뭐 우리 시의원님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국가적인 그다음에 이제 헌법기관이나 그다음에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최 시장님 이야기한 아까 뭐 질문한 거에 대해서 뭐 책임질 수 있는 없는지 그런 거는 답변하는 것보다 오늘 이야기한 아까 그 워딩 구속 취소권에 대한 바람직하다 그거에 대한 우리 세종시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이게 옳거니 안 옳거니한 것까지 간다고 하면 조금 책임에 대한 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원내대표께서 오늘 기자회견 한 거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속 취소에 대한 우리 최민호 시장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뜻을 오늘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그걸로 해서 과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확히 바람직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다라는 게 가장 큰 워딩이고요. 예, 뭐 그 구체적인 부분은 앞에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지자체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공식적으로 구속 취소에 대한 바람직함과 환영하는 바를 뜻한다는 것은 그건 좀 적절치 못하다는 것에 대한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